네, 오늘 수업이 2022 개정교육과정. 음, 그래서 이제 2022라고 하면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 뭐 이런 식인데 7차 교육과정까지만 몇 차 이렇게 되고 8차는 없어요. 그 7차 교육과정이 1997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하는 연도를 적기로 했어요. 언제 수시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1차, 2차, 3차 큰 버전 바뀔 때마다 몇 차, 몇 차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차와 6차와 7차 사이에는 또 이제 미시적인 그런 또 개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얼굴 지우자.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도 큰 버전이 바뀌면 7차 이렇게 됐었는데 그 뒤부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빨리 바뀐다. 교육과정도 거기에 따라서 빨리 바뀌려 그러면 언제까지 몇 차 몇 차 이렇게 큰 버전 못 하겠다 해서 수시 개정 체제로 들어가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래도 꽤 큰 버전이 바뀔 때 우린 요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목차를 보면 풀 버전은 그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 그때 우리 수업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풀 버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업이니까 제가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항에 대한 지금 요건 시안이긴 한데 뭐 거의 확정 아닙니다. 추진의 배경이 있고요. 추진의 체계하고 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의 방향, 그다음에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뭔가.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하고 달리 어떤 게 바뀌었을까? 미래 대응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미래 변화는 어떤 건가? 그다음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네, 현장이라는 건 교실 현장이다, 그죠? 그다음에 교육과정 혁신인데 여기에 맞춤형, 누구 맞춤형, 학습자 맞춤형 교육. 요즘엔 뭐 AI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어 뭐 교과 교육과정 이거는 뭐 주로 이제 교과가 우리가 가장 중심이니까 그다음 특수교육 뭐 이렇게 주요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부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추진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추진의 배경을 보면 디지털 전환, 기후 환경 변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키워드들을 마킹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는가 하면 여기 디지털 전환, 그다음 기후 환경 변화,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키 이슈로 본 거예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키 이슈들이 미래 사회의 속성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뭡니까? 네. 디지털 전환, 디지털이 AI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얼음이 녹고 있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이상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생태 문제예요. 그 다음 학령 인구 감소.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의 문제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사회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미래 사회가 바뀌면 교육 과정은 어때야 되는가를 볼 때 미래 교육 비전을 정립하고 수업하고 평가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향에 대응해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환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역량을 함양하고 역량. 역량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그 교육 목적과 역량이라는 챕터에서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전환한 것이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그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것이 출발을 했던 거는 거슬러 가면 1920년대 보비트지만 이게 60년대 미국의 교사 교육으로 중점적으로 시작을 해서 뭐 70년대에 직무 교육 그리고 이게 2000년에 와가지고 OECD의 대세코 프로젝트에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도출이 되면서 각 세계 나라들이 역량 기반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역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60년대 개별화 수업이라든지 이것도 개인에 맞춘 그 좋은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한테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그 개인에 맞추는 정도가 그냥 교사가 개인을 진단하고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료로 그 개인의 어떤 위치,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AI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교과서 적용, 교과서 도입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뭐 논란의 이슈도 많은데 일단 검정도 통과를 했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미 이제 추진되어 왔던 경과들이 25년도부터는 영어하고 수학하고 뭡니까? 그 정보 컴퓨터 그 세 과목은 AI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아직까지 프롬프트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대체 AI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아마 이제 평가하시고 검수한 분들은 미리 보니까 이제 막 이거 아니야 하고 막 이제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장도 AI 디지털 교과서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재교육 사업에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평가 받으러 갔다가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비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러 여기 서울에 출장을 왔던 거거든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 예측을 하기. 그럼 뭐 어떤 건가 봅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 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상이변과 기후 환경 변화,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네, 다양한 위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감염병, 뭐 우리가 코비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능력, 이때 이제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국가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입니다. 이거를 영국의 철학자 바넷은요, 초복잡성 사회 이렇게 완전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Super Complexity Society.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음, 네, Super Complexity Society. 이렇게 정의를 할 정도로 미래 사회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극단이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막 왜 불안정하고 이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 딜레마에 잘 적응하게 균형 있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 건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10대 중장기적인 국가 의제를 보면 국가 의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 이게 대표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아마 신소재라든지 혹은 뭐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다음 미래 인재 양성, 저출생 및 고령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뭐 알겠죠?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사회적 대화와 국민 통합,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국제 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 아,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 됐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배경 설명이 끝났습니다. 일단 예측할 수 없는 대응,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예측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초복잡정사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이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배경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출생 현상의 심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해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체제 및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네. 디지털 친화적 도전적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뭐 스타일러. 학습자 성향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고, 근데 읽어서 모르는 내용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결국 이게 학습자에 맞춘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도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뭐 사람들 수가 감소해서 학습자 성향에 맞추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학습자 성향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넘쳐난 정보에 기반해서 교육 더 잘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역량 교육이거든요. 우리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수업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지식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 습득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당면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핵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미래 능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학생의 주체성이 강조가 됩니다. 에듀케이션 2030에 보면. 그래서 2030년까지 교육의 목표인데요. 거기에까지 가려면 학생의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ECD 에듀케이션 2030 학생의 행위 주체성 그래서 스튜던트 에이전시 그다음 변혁적 역량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스 이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먼저 이제 학생들이 예,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책임이 따라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에듀케이션 2030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웰빙이에요. 석세스가 아니에요.
21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나라는 그 연구가 OECD 1기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2030년에는 누가 감히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웰빙, 이거를 안녕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이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개인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학교에서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어떤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가르쳐야 된다. 산업체라든지 있죠. 그래서 이제 연계 협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 온 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교수학습의 확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주체성에 대한 그리고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미래 교육에 적합하고 학교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교육 주체와 국민의 참여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참여,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왜 많아지겠습니까? 일단은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입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것도 역시 배경이 있습니다. 요구가 왜 증대되면 깜깜이면 아무도 요구 안 하는데 그럴 어떤 말을 할 의견을 낼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얘기하는 지역과 학교 교육 과정의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협력적인 교육 과정 개발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 다양한 교육 주체라고 하는 거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와 네, 그리고 또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와 이 교육 주체들은 대학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를 다양하게 본 것입니다. 어, 그다음 세 번째가 고교 학점제 등 학습자의 특성 및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교 학점제가 단어를 보면 이게 뭔가 할 건데 대학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대학이 뭐 2학점짜리 한 과목 듣거나 3학점짜리 한 과목 듣거나 학생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과목을 선택해서 듣잖아요. 고교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다음 추진의 체계하고 경과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 방식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국민이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고 또 뭐 어떤 공급자 위주가 아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했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 전문가 등이 교육 주체로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또 누가 또 주도를 하냐면 국가교육회의,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예, 이게 이제 탑다운으로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버넌스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인가 보면 교육과정 개발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 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이 정책을 이제 뭐죠 이렇게 향유하게 될, 적용받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적용받을 사람들이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런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이제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교육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 과정의 개발.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아니거든요. 이런 방향이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면
참여율도 높아지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제 함께 참여하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까 봤듯이 역량 교육으로 가야 되고 또 봤듯이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게 탑다운 형태가 아니고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인식이라고 하면 교육을 보는 안경이에요. 안목. 그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교육을 바라보는 안목, 안경, 교육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네. 사실 이거 엄청납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컨설팅이나 교과목 컨설팅이나 이런 일들을 좀 종종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보고, 수업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면? 패러다임이 다르면. 강의를 아주 멋들어지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저는 그거 교육을 잘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럼 아나운서가 교육 제일 잘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는 관점마다 달라요. 패러다임이 그만큼 아, 인식 인식을 결정한다. 인식이 패러다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인 개정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다양한 전문가, 학계, 뭐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이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주요 추진기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강론조정위원회. 뭐 이름이 좀 딱딱하고 어렵긴 합니다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장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 개정 과제 논의 검토 후에 정책 자문위원회 자문 조정,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교육과정 심의 후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이게 교육과정의 개발 추진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현장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라는 거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정추진위원회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밑에 이런 정책자문회의하고 강론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연구해서 재구조화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뭐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해서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그다음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총론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이렇게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는 이 가버넌스 과정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닌데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런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데인가 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를 보면 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 하나여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에 그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의 경과는 사실은 22년에 개정이 발표됐지만, 이제 논의나 이렇게 쭉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에는 여러 해를 거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각종 정책 연구가 어떻게 추진됐는가가 여기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공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또 어떻게 되었냐면, 아까 개정추진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강론조정위원회가 21년 4월부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총 13회에 걸쳐가지고 요런 내용들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자문은 요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견도 수렴하고 핵심 교원 연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학생하고 학부모가 이제 대상으로 공감 앤 소통 콘서트도 하고 거기에 뭐 부총리도 참석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별 공청회하고 교육과정 심의하는데요. 이제 교원 단체 관계자 간담회, 그다음 뭐 그 교육부 관내에 이런 어떤 TF팀 운영, 교육과정 심의 운영위원회 막 엄청 많은 지금 이게 이 과정이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어, 여러 사람 의견이 똑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사회에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안 되나 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 6가지 중에서 보면 2015 개정의 역량하고 2022 개정의 역량이 딱 하나 차이가 있거든요.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 됐어요. 이제 소통은 많이 하는데 협력이 안 되니까 앞에 협력을 붙였나 봐요. 정말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 분석에 따라서 개정 방향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목표를 삶과 연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자. 이거를 이제 목표로 도출을 한 겁니다. 교육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자. 학생 맞춤형을 하려 그러면 하나로 획일적으로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니까, 재구성해야 되니까 자율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의 환경은 이제는 교실 수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원격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AI 교육 학습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정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 녹화를 한번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